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또 하시다 보면 꿀팁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SQL 짜면서 이렇게 짜면 좋다 하는 것들이, 만약에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전체 범위 처리랑 부분 범위 처리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신다고 하면 아마 SQL 짜시는데 크게 도움이 많이 되는 영역일 거예요. 저희가 밥을 먹을 때도 접시에 담아서 먹잖아요. SQL 데이터도 제가 처리할 데이터를 한 번에 다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레이 사이즈라 그래서 차곡차곡 어디 상자 같은 곳에 담아서 화면에 출력이 돼요. 뒤에 더 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위 처리는 전체 데이터를 다 읽고 화면에 보여주는 거고, 부분 범위는 제가 원하는 부분만 읽고 보여준다. 이 말만 들으면 쉽거든요. 네. 근데 SQL을 구문을 몇 개 써요. 그래서 이게 전체 범위냐 부분 범위냐 퀴즈를 내거든요. 제가 내볼게요. select, asterisk, from 하고 테이블명, 웨어 조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해주면 이건 전체 범위일까요? 부분 범위일까요? 별 있고 웨어도 없으니까 전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테이블 전체를 다 읽으니까. 근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레이 사이즈 아까 담는다 했잖아요. 테이블을 끝까지 가서 화면에 보여줄 필요가 없이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퍼올리면 데이터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걔는 부분 범위 처리가 돼요. 근데 거기에 오더 바이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보여줄 수 없잖아요. 정렬을 한번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혹은 카운트, 그룹 함수가 들어간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가공이 한번 일어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전체 범위 처리고, 부분 범위 처리는 웨어 조건에 쓰인 키워드가 인덱스를 타서 그 부분만 읽는다든지 오더 바이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아무런 가공 없이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부분 범위 처리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군요. 툴에서 쿼리를 실행했을 때 한참 뱅글뱅글 돌고 출력이 딱 돼요. 그러면 전체 범위예요. 근데 치자마자 바로 나왔다. 그건 부분 범위일 가능성이 커요. select, asterisk, from을 했을 때 뺑뺑뺑 돌면서 나오지 않거든요. 물방 고기반이라고 하듯이 데이터를 퍼올려서 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범위, 부분 범위에 대한 개념을 가지신다면 아마 옵티마이저가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크게 이해한 상태가 커팅하고 네네. 지금 적어주신 것만 해도 좀 벌써 10개가 넘으신데 딱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꿀팁이다가 있을까요? not 조건, 부정 조건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부정 조건에 포함되는 게 보면 널은 값이 없는 거잖아요. 값이 없는 걸 DB가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풀스캔을 하거든요. 책에서도 저희가 큰 책 법전을 본다고 치면 여기서 기억이 아닌 걸 찾아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기억이 아닌 걸 볼 수 있지만 가나다에 해당하는 가정 쪽 법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뒤에 인덱스 3긴 가가지고 가정 관련된 거 가서 그 페이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걸 맞다고 조건을 줄 수 있는 걸 찾아보셔야 돼요. 2023년 5월 22일이 아닌 것이라고 주는 것보다는 달력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달력 테이블에 먼저 5월 22일 날짜 조건을 빼게 해놓고 나머지 거를 인 처리해가지고 넘긴다든지,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걸 긍정으로. 되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쭉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아닌 걸 찾아줘 하면 다 뒤져보고 아닌 걸 해야 그게 전체 범위 처리거든요. 여기서 이걸 찾아줘, 아니면은 이미 이걸 내가 하나 뺀 다음에 찾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진짜 도움되는 꿀팁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함수나 이런 내장 함수들이 막 익숙해지다 보면은 내가 뭔가 SQL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막 라이크문도 막 쓰고 함수도 막 쓰고 하는데, 그래서 결과값은 잘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돌고 있던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SQL을 계속 짜게 된다면 좋은 습관을 갖고 효율적으로 짤 수 있다, 이런 꿀팁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쿼리 짜면서 그 키워드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듯이 좀 별로 싫어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distinct. 조인을 했는데 중복되니까 디스틴트를 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 디스틴트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테이블 설계가 잘못됐거나 테이블의 데이터를 잘못 이해하시고 쿼리를 짜셨을 가능성이 커요. 중복되는 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아까 전체 범위 처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디스틴트가 들어가면 그 데이터를 이제 유지보수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데이터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빼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기는 또 애매하고, 그런 경계가 들어가거든요. 전체 범위를 일으키는 오더바이나 디스팅트, 그룹 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쿼리를 짜시는 게, 머리는 찌끈찌끈 하실 수 있지만 실력 향상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얘기를 하다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걸 내가 지금 빼도 되나 안 되나에 대한 의심이 막 들잖아요. 튜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진짜 빼도 될까 말까 하다가 일단 빼보고 최적화되게 막 1초 만에 나오게 한 이후에 이게 정말 원래 쿼리처럼 결과물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걸까?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재용님은 혹시 이거를 뭐 어떻게 검증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교만스럽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쿼리 튜닝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미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튜닝을 해요. 오. 절대 안 틀어진다라는 걸 아는 이유가 뭐냐면, 쿼리 튜닝 이전에 업무를 먼저 파악해요. 업무에서 이 데이터가 다건으로 들어온다, 단건으로 들어온다, 업무의 규칙만 정확히 안다면 얘는 절대 중복이 일어날 수 없는 데이터야. 얘는 뭐 이력성 데이터니까 여러 건이 들어가니까 조인할 경우 중복이 일어나. 그럼 얘는 또 다르게 처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업무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게 되면 SQL만 보고 짜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그리고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 고객이 요구하는 그 결과를 내는 쿼리를 짜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 설계가 좀 잘못돼서 디스틴트가 들어가더라도 결과가 올바로 나온다면 아무리 튜닝을 해도 그 쿼리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둬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업무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시다고 하면 N건으로 들어오는 건지 1대1로 처리되는 건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악이 끝난 상태면 쿼리 짠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결과 이렇게 나온다 하고 딱 끝내버려요. 또 하나 배워갑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좀 머리는 찌끈찌끈 하실 수 있지만 데이터 다루는 직종이 되게 많이 떴잖아요. R 언어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뜨고 데이터 분석과 이런 과정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현업에서도 데이터 관련 직종이 대우가 훨씬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뭐 업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직종이 더 많아졌다라고 느끼시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을 하면서는 크게 못 느끼는 상태고요. 왜냐면 제가 일했던 분야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쪽이 좋아졌다? 뭐 괜찮아졌다? 더 인기가 있어졌다? 이렇게는 못 느끼겠지만, 아무래도 관심사가 데이터 쪽이고 그리고 개발자다 보니까 가장 올바른 척도는 제가 봤을 때 유튜브예요. 유튜버요? 네, 유튜브. 유튜브에서 많이 다루기 시작하면 그거는 관심이 엄청 많다는. 제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도 알고리즘이 저를 안내하긴 하지만 제가 못 보던 영상이 갑자기 많이 뜨면 이쪽에 관심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쪽 영상을 많이 보긴 하거든요. 제가 2012년부터 일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스터디도 많이 다니고 컨퍼런스도 다니고 했지만, 그때에 비해서 점점 연도가 쌓일 때마다 데이터에 관한 그 직군이 세부적으로 나뉘는 걸 느껴요. 데이터도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오고, 저는 빅데이터 단어를 처음 듣었을 때 데이터가 큰 걸 빅데이터라고 그러지 뭐 빅데이터지? 이랬었는데 진짜 정말 빅데이터를 다루는 처리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내 스스로만 알고 있는 거 말고 좀 더 공부해서 보는 넓은 세상은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일에서는 못 느끼지만 외부에서 들리는 건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자격증만 해도 DB 자격증을 따려고 했을 때는 SQL-D와 SQL-P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분석 쪽이라든지 뭐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이런 용어가 붙을 정도로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점점 세부적으로 늘어나는 거 봐서 관심이나 중요도가 커지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좀 공감됐던 게 2000년대 초 막 이럴 때는 컴퓨터 하드웨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키면 그냥 오래 걸리고. 그쵸. 눌렀는데 한 1분 이상 걸리고 5분 이렇게 걸리고 뭐. 그때 시절에는 하드웨어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서버를 구동하는 것 자체도 많이 느리고 메모리도 막 적고 이래서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았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수행하고, 그래서 막 트리거를 쓴다든지 뭐 스토어드 프로시저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많이 돌아갔었는데, 요새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진짜 좋은 데이터 저장소로 두고 서버에서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처리해서 훨씬 더 용이하게 서버로 된 것으로 많이 처리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 업무 환경마다 다른 것 같은 게, 지금 들어간 프로젝트에는 보안을 엄청 생각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꺼내서 외부에서 뭔가 처리하는 걸 싫어해. 암호화된 테이블 혹은 서버에서 들어올 때도 암호화를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데이터를 밖으로 나가서 한다기보다는 테이블 내에서 웬만하면 처리하고, 저는 그런 환경에서
하고 있어서 네.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얘기를 나눴는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을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시나요? 저 스터디 현분들도 그렇고 제 후배들한테도 이게 문의가 오면 강력 추천하고 있어요. 강력 추천으로.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재밌거든요. 데이터를 다루는 게 재밌고 SQL을 한번 공부해 놓으면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그 SQL을 한 번만 공부해 놓으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면서 SQL을 뗄 수는 없거든요. 개발 DB를 다루다 보니까 개발 일도 하고 SQL도 다룰 수 있고 하니까 DB를 다루는 일은 정말 추천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말 추천하시는 게 느껴져요. 저도 깊은 지식은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 그래도 조금 다뤄봤다고 해서 새로운 DB 설계하거나 SQL 짤 때도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로 할 때도 데이터베이스가 좀 동떨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밀접돼 있기 때문에 진짜 그냥 마음 먹고 한번 많다면 두세 번 더 하면서 좀 익혀놓으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컴공 후배님들이나 아니면 비전공자인데 나도 백엔드 개발자 하고 싶다,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뭔가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질문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처음 개발 일했을 땐 코더로 일을 했을 때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연차가 쌓이고 설계를 하고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업이나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 페이지나 이런 거 보면 질문이 없이 이 막연히 이런 거겠지 하고 결과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스텝에 있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질문을 했다면 그 납 기일이라고 그러죠. 그 기한을 빨리 잘 지키고 올바로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데 그 기한 거의 다 돼갈 때쯤 이제 질문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다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걸 고치는데 엄청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걸 남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질문하는 거 꼭 선배 아니더라도 저는 후배한테도 모르는 게 있으면 묻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누구에게든 질문하는 걸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개발 쪽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인터뷰를 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제mon갑 촬영을 하고 있지만 회차가 거듭할수록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네요. 처음 찍었을 때 좀 저도 막 떨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재밌어서 막 떠들게 되거든요. 갑자기 제 소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고 어땠었는지 소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건 제 렌즈가 저를 비추는 게 느껴지면 굳는 버릇이 있거든요.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렌즈를 앞에 두고 안 굳는 연습을 했는데 오는데도 계속 떨었었어요. 그때 우리 카페에서 대화 나눴던 것처럼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렌즈를 인식 안 하게 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인터뷰할 때 하나도 안 굳으셨었어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해주셔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제리가 만나러 갑니다 인터뷰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를 모시고 정재웅님 모시고 진행한 인터뷰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빼주세요. 꼭 전문가 넣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